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월 2회를 의무 휴업일로 정해주도록 개별자치구에 권고를 했습니다. 한국 중산층의 82%는 재정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르고 7월부터는 노인 특례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코스피 하루 만에 소폭 내렸습니다. 2042로 밀렸는데요. 송주희 기자를 연결해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가 프로그램 매몰에 하락을 하며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황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85포인트 내린 2042.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애플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장을 이끌 만한 뚜렷한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하락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763억 원, 39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249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매가 2,39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 서비스업 등이 올랐지만 증권과 은행, 기계, 음식료품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선 삼성전자가 0.56% 오르며 또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SK이노베이션은 석유 제품 정제 마진 회복 전망에 3.24%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전력과 KB금융,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등은 내렸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는 프랑스 에어버스사와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6.88% 급등했고 삼성물산도 해외 수주 기대감이 확대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4.28포인트 내린 535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 있던 애플이 드디어 17년 만에 현금 배당에 나서기로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웃음을 짓게 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역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애플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의 배당금을 과연 챙길 것인지 관심이 큽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 이사회는 어제 주당 2.65달러, 우리 돈 2,97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애플이 현금 배당을 실시한 것은 지난 1995년 주당 12센트 이후 17년 만입니다. 애플이 대규모 배당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 회사에 투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투자자들도 약 12억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애플 지분율은 현재 0.04%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의 총 발행 주식 수가 9억 3,237만 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37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번 애플의 결정으로 약 11억 원의 배당금을 챙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 주식에 투자한 국내 법인과 고액 자산가들도 예상 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국내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애플 주식은 3만 8,315주에 달합니다. 이들 역시 1억 1천만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배당 수익 외에도 평가 차익도 무척이나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얻게 된 수익은 비단 배당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애플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기대 이상의 평가 차익도 챙기게 됐는데요. 최근 애플의 주가는 지난 2009년 1월 16일 82.33달러를 바닥으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405달러로 올라서더니 어제는 전날보다 2.65% 오른 601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할 때 무려 48.4%나 수직 상승한 겁니다. 국내에서 애플 주식을 사들인 일반 투자자들이 평균 30에서 50주가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1천만 원 이상 평가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이번 조치로 당분간 애플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스티브 잡스 전 최고 경영자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애플의 주가가 최근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향후 3년간 자사주 매입에 100억 달러를 쏟아붓는 등 총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4천억 원의 보유 자금을 푼다는 계획입니다. 네, 규모가 무척이나 큽니다. 지금까지 송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 휴업일로 정해 쉬도록 개별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는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64개 대형마트와 267개 SSM 등 총 331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하고 있는데 이 중 88%에 해당하는 292개가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안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치구 실정에 따라 당장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중산층의 82%는 재정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티은행 아태지역본부가 한국인 1,500명을 비롯해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주요 6개국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재정적 걱정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항목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비율이 82%였고 미래 재정 상태를 매우 걱정한다는 항목에는 67%가 동의했습니다. 반면 아시아 6개국 평균은 각각 55%, 47%로 한국인의 수준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르고 7월부터는 노인 틀니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은 현재 14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던 완전 틀니에 대해 45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완전 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해 보험료 산정 평가 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을 10% 이내에서만 적용하고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부채를 안게 될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키로 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종교인 과세는 국민 계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하고 지금까지 느슨했던 과세 현실을 감안해 세금 부과를 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방안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미뤄놓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종교인 과세가 자칫 종교 탄압으로 비칠 소지를 우려한 듯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이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례대표 1번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11번에 배정했습니다. 당 공직 후보자 추천위 정홍원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6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남성 비례대표 첫 번호인 2번에는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4번에는 탈북자 출신의 첫 1급 공무원인 조명철 통일교육원장을 배치했습니다.
여성 후보로는 민연구위원회에 이어 윤명희 한국농수산식품 CEO 연합회 부회장, 강은희 IT 여성기업인 협회장 등을 선정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얼마나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며 직능별 역할과 공적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감시할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어제 베이징에서 우다베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IAEA의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상은 그러나 4월로 예정된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과의 양자 합의와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IAEA는 지난 16일 북한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면서 북한 및 다른 관련국들과 북한 방문의 세부 사항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낮은 경제 성장률에 치솟는 높은 실업률,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이중구에 시달리고 있는 각국 정부가 지하 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부 서일범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하 경제란 게 이게 알듯하면서도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 뜻 설명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하 경제는 한마디로 정부의 감시나 규제를 벗어난 모든 경제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망을 피해 높은 이자를 받는 대부업이나 매출을 축소하려고 현금만 받는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 지하 경제에 속하는데요. 경기 침체의 벼랑 끝에 몰린 각국 정부는 물가 상승을 피하면서도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지하 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경제가 커질수록 정부의 세수가 줄어 나라 국간이 빌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전 세계가 지하 경제와의 전쟁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네, 자 이제 정부가 비공식 경제를 양성화해서 이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 이것이 주 목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지하 경제는 어느 정도로나 활성화되어 있는 걸까요? 네, 그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인 AT커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27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지하 경제 비중은 평균 19.5%에 달해 지난 2007년 세계은행이 추산한 미국의 8.4%나 일본의 10.3%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경제에서 지하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고 재정 위기국인 이탈리아가 22%, 스페인도 19%에 달해 지하 경제의 덩치가 큰 편에 속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정부가 탈세 문제만 해결해도 추가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 정부가 지난해 걷어들인 체납세급 9억 4,600만 유로보다 8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하 경제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라 마리오 몬티 총리가 직접 나서 세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하 경제가 각국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지요? 예, 우선 유럽연합은 6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일명 그림자 금융과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정규 금융권 밖에서 유사은행 서비스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는 어제 이러한 그림자 금융을 감시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역시도 독보석처럼 번지는 지하금융 퇴치에 돌입했습니다. 원자버 중국 총리는 최근 폐막한 양회 기자회견에서 지하금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사금융 재벌인 우잉이 높은 이자를 미끼로 7억 7천만 위안을 개인들한테 빌린 다음에 이 중 절반가량을 돌려주지 않아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지하금융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재정위기 한복판에 서 있는 스페인도 세금 신고 감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관리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를 5.3%까지 끌어내려야 하는 스페인으로서는 세수 확대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제부 서일범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오늘 중국 베이징 캐리 호텔에서 2012년 LG전자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중국 시장에 내놓을 전략 제품 50여 종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55인치 3D OLED TV와 무선 디스플레이 기술을 채택한 스마트 TV, 3D 모니터, 3D 스마트폰 등이 선보였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제품은 제로 베젤에 가까운 파격 디자인의 시네마 3D TV로 LG전자는 이 제품을 앞세워 중국 3D TV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V3 관련 신기술인 단말 장치 및 상기 단말 장치의 파일 배포처 확인 방법에 대해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백신은 이미 감염된 컴퓨터를 치료했다면 이 기술은 단말기에 전달되는 파일의 배포처를 저장한 뒤 새 파일의 배포처와 비교해 악성 코드가 설치되려고 할 때 미리 막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V3의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의 신기술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언제 어디서나 웹으로 데스크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싱크프리 웹 VDI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말기의 별도의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해 노트북, 태블릿 PC 등 단말기에서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구현합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페이스북, 에버노트 등과 연동돼 싱크프리 웹 VDI 하나로 클라우드에 저장한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중국 신용카드 사업자인 은연과 제휴해 현지 가맹점과 ATM을 이용할 수 있는 롯데 포인트 플러스 펜타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중국 내 220만여 개 은연 가맹점과 ATM 네트워크를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개발한 상품으로 국외 상표 카드 사용 등에는 수수료 1%가 면제됩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